네, 안녕하세요. 이제 확률 이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몬테홀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TV쇼, 가족 TV쇼인 Let's Make a Deal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가족 오락관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서로 이제 퀴즈쇼를 합니다. 이제 퀴즈 컴페티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최종 우승자가 마지막 관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 이제 되게 좋은 자동차를 얻게 되고,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꽝이 되는, 이제 그런, 챌린지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몬테홀 프로블럼이라고 불렀고, 이 몬테홀이 바로 Let's Make a Dea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제 사회자였던 거죠. 그래서 몬테홀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 펀더멘털한 프로바빌리티 티어리와 컨셉을 그대로 담으면서 아주 이 참가자를 막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그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였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이제 승자가 마지막 관문으로 이렇게 세 개의 문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문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문에는 굉장히 좋은 차가 있고 나머지 두 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자동차가 들어있는 문을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지 못하고 그 문을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차를 가지게 되고 만약에 그 문을 선택을 못하게 되면 이제 꽝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몬테홀이 이제 사회자가 이 게임의 진행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세 개의 문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곳에는 좋은 자동차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는 이제 염소가 있다. 그러니 너가 잘 선택해서 좋은 차가 있는 문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텝 2에서 이 참가자가 고심 끝에 이제 하나의 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이 몬테홀 프로블럼의 아주 반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그 참가자가 세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몬테올이, 이 참가자가 선택하지 않은 두 개의 문 중에 그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오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참가자가 3번 문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여기에 자동차가 있을 거라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3번 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몬테올이 어떻게 하냐면, 1번 문 또는 2번 문, 둘 다 염소가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염소가 있을 수도 있죠. 염소가 없는 경우는 없죠. 왜냐면, 염소는 세 개 중에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몬테올이 이 두 문 중에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에 염소가 있다. 그럼 1번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참가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첫 번째로 3번 문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2번 문으로 선택을 바꿀 수 있다. 바꾸겠느냐? 아니면 너의 오리지널 선택을 유지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퀘스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robability theory의 펀더멘털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이 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확률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확률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때 그대로 3번을 유지해야 될지 2번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최고의 확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선택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바꾸지 말아야 될까요? 네, 정답은 바로 네, 이게 질문이었고 바꿔야 된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참가자가 이 세 개의 문 중에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할 확률이 애초에 얼마였죠? 3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선택하지 않은 문에서 자동차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내가 3번을 선택을 했는데 3번이 아닌 1번 또는 2번에서 자동차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요. 이 3분의 2의 확률에서 여기에서 그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나 문은 여전히 염소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초기 probability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가자가 애초에 이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었는데 이 몬티홀이 추가적인 정보를 줬다고 해서 이 최초의 3분의 1의 확률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3분의 1의 확률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두 개의 문에서 자동차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 그리고 그 3분의 2 중에 문이 하나 열렸기 때문에 남은 문에서 나올 확률이 여전히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문, 2번 문으로 바꾸는 것이 최고의 probability를 얻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꾸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몬티올 프로블럼이 우리한테 그 probability 티어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도 아니면 뭔가 퀴즈쇼 같은 그리고 또 로터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고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위험도 평가, 이것도 이제 probability analysis 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우리가 decision making을 하면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인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재미있는 example로 확률 이론을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재밌는 probability 모델들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